시작 전에 사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연수를 들으시는 분들은 학부모님의 핸드폰 문자로 보내드린 유튜브와 네이버 밴드 주소를 클릭하시면 14시부터 연수를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문자를 못 받으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 공지사항에 유튜브 주소와 주소를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밴드보다는 유튜브 실시간 연수가 더 원활하게 접속됨을 알려드리니 유튜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수 중간에 버퍼링이 생기거나 접속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연수 내용을 녹화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녹화된 연수를 보셔도 동일한 연수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녹화된 영상을 보실 수 있는 주소도 문자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문자를 못 받으신 분들은 밴드에 들어오셔서 밴드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지사항에 유튜브 주소를 업로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책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책자는 지난 16일 날 금요일 날 시교육청에서 각 지역교육청으로 모두 배부를 드렸습니다. 네, 지역청에서 학교로 전달이 되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청마다 또 학교까지 가는데 시간이 또 다 다르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책자를 아마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혹시나 그래도 못 받으시는 분들은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의 학부모 연수 담당 교사께 연락을 하셔서 책자를 받고 싶다고 연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배달 착오로 못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밴드 공지사항에 파일을 업로드해 두었으니 초등용과 중등용 모두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 14시에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학부모님들 다시 한번 네이버 밴드나 유튜브 연결 상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으로 보내드린 문자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과 오지영 장학사입니다.
네, 원활한 연수 진행을 위해서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매너 모드로 전환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고교 학점제를 알면 진로가 보인다. 2020 슬기로운 학교생활 학부모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오프라인 연수 인원을 최소화하고 현재 실시간으로 네이버 밴드와 유튜브를 이용한 온라인 연수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천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입니다. 먼저 오늘 슬기로운 학교생활 학부모 연수에 참여해 주신 학부모님 환영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요즘 학교와 교육도 시대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부모님의 걱정을 덜어주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백인백색의 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이들마다 적성이나 소질이 다르고 장래 희망도 다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존중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연수에서 이야기할 중학교 자유학년제와 고교 학점제가 바로 대표적인 학생 맞춤형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인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평화와 공존을 위한 동아시아 시민 육성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시민교육의 목표는 동아시아를 기반으로 세계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것입니다. 학부모님이 보내주시는 지원과 관심은 새로운 인천 교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감님의 좋은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부모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중점인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우리 자녀들이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해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학부모의 지원 사항과 준비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연수입니다. 이 시간은 학부모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질문을 해주시면 박희나 교감 선생님께서 오늘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연수 강사이신 박희나 교감 선생님께서는 인천시교육청에서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를 하시다가 현재는 미래생활고등학교에서 교감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박희나 교감 선생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학부모님들의 질문을 좀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왼쪽에서 두 번째, 저기 마이크가 가고 있습니다. 예, 슬기로운 학교생활 질문입니다. 요즘 고등학교와 입시에 관련한 화두로 학생 선택 과목이라는 용어가 유행이던데 왜 학생이 그 과목을 선택해야 하나요? 네, 감사합니다. 왜 학생이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해주실 분. 네. 우리는 학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가 준비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학부모님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 그렇다면 교육부와 인천시 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네,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교육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문 없으시죠? 요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교감선생님께서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 여쭙니다. 고교학점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교육과정입니다. 잘못 오해하셔서 고교학점제가 정책이나 앞으로 뭐 대학 입시나 이런 것처럼 제도처럼 바뀌는 어떤 형식이 아닐까라고 많은 질문들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교육이 쭉 가져가야 될 하나의 플랜을 쭉 가는 계획적인 그 계획 안에 교육과정이거든요. 이런 모든 계획을 그 교육과정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준비 중인 과정이 고교학점제입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보통 일반적으로 2025년에 전면 도입한다고 합니다라고 보도가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은 전혀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1, 2, 3학년 전체가 다 고교학점제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단지 그 제도라는 게 평가 부분과 제도는 많은 부분을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와 대학 입시까지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는 그 중간 과정을 마지막 라인을 2025년까지는 이렇게 준비해서 전면 시행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고교학점제입니다. 그리고 현재 고교학점제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인 고등학교에서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전국에 52개의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법이 개정되고 이미 훈령안에서 교육과정이 편제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전국의 특성화 고등학교, 보통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는 직업계고 고등학교 전체를 말합니다. 인천에는 30개의 직업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2022년 입학생부터 시작됩니다. 인천만이 아니고 요거는 선택해서 우리 학교는 하겠습니다. 이런 연구 선도학교처럼 시범처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그렇게 전면 시행되고자 법이 움직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해서 계속 훈령에 넣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고등학교, 보통 일반 고등학교 저희가 보통 말하는 고등학교까지 2025년 입학생부터는 전면 시행하겠습니다. 근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도 부분에서 이제 제가 추근추근히 말씀을 여쭐 텐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 왜 그렇게 고교학점제란 말이 부담스러웠는지, 왜 어떤 방안으로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세 분의 부모님께서 염려스러워서 이제 걱정 질문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강의할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자, 왜 학생이 과목을 선택해야 하나요?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 과목을 선택하게끔 교육과정을 활짝 열어놓은 유연성과 그 개방성으로 또 개별화적인 내용으로 열어놓은 게 2015 개정교육과정입니다. 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 기반하여서 고등학교의 제도를 바꿔보자가 고교학점제입니다. 졸업제도까지 가는 제도를. 그리고 그렇다면 교육부에서 마련했겠죠. 2015 개정교육과정을 준비한 그 자체가 고등학교의 제도를 바꾸고자 함입니다. 초중학교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미 2009에서 초중학교는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러면 교육부에서 준비한 내용을 교육부가 어떻게 안내하고 홍보 많이 했고요. 먼저 교육청에 소속된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워크숍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먼저 들어왔고요. 그리고 학부모 연수, 학생 대상, 지금 학부모 연수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리고 각 학교에는 찾아가는 또는 방문한 와라 모여라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교육과정과 학점제에 대해서는 지금 안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부모는 뭘 준비하면 될까요? 이제 말씀드릴 텐데 학부모들은 여기 제도에 맞춰서 가는 제도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방향성을 아이들이 우리 애가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를 맞추지 말고 자, 어제 연구 결과를 우리 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인생은 140년
최소 140년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또래가 살아갈 거의 90년 저희 아버님도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실 이렇게 오래 살 줄을 잘 몰랐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140년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대학 잠깐 다니는 4년에서 6년간의 그 대학이 나의 인생을 과연 좌지우지할까? 제가 제 친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 친구는 전공과 아주 상관없는 일을 하는데 가장 잘 삽니다. 그러니까 잘 산다라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그 잘 삶을 떠나서 자기 먹고 사는 거 충분합니다. 너무너무 재미있고 즐겁고 쉬지 않게 일하고 잘 삽니다. 그럼 보통 우리 생각에는 의사나 판사나 변호사나 뭐 교사 뭐 이런 전문 직종에 있어야만은 잘 산다라고 판단을 했던 때가 저희 시대 때입니다. 부모님 시대 때.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직업군이 저희 때 100개였다면 지금은 1000개, 600이 이미 넘어갔고요. 그리고 직업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이 1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코디네이터가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요. 자, 제가 전공이 수학입니다. 수학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공식 외워가지고 시험도 봤었거든요. 저 때도 보고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공식은요 인터넷 검색하면 그냥 뜹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시험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또는 전자 기기를 가지고 시험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거기 제가 공식을 모른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원리만 알면 대입하면 다 데이터를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냐? 원리를 사용할 줄 아는 우리 이제 140년을 살아갈 우리 자녀들은 그런 힘이 필요하다. 그 힘이 뭘까? 역량이거든요. 그 역량을 중심으로 바라봤더니 이대로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는 되지 않겠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어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뭐 1, 2년 준비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오래도록 교육의 전문가들이 준비하고 교육부가 나서서 소리 소문 없이 준비하는 과정을 이제 2015 교육과정이라는 교육과정으로 터뜨리고 거기 안에 사전에 자유학기 학년제를 터뜨리면서 고교학점제가 그때 나오지 않은 말이 아닙니다. 이미 자유학기 학년제는 고교학점제로 가기 위한 평가제도 개선의 수순입니다. 발판이었습니다. 자, 중학교의 자유학기 자유학년제를 가기 위해서 그러면 그전에는 이거 갑자기 준비해서 터뜨렸느냐? 아닙니다. 그전에 초등학교에서 평가를 없애자. 이 평가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럼 초등학교는 아예 평가가 없나요? 아닙니다. 자, 우리 모든 삶은 평가라는 단어가 따라다닙니다. 대신에 뭐라 그러죠? 우리가 나열한다 그러죠. 등위를 매긴다거나 순위를 먹여서 이렇게 일렬로 세우는 그 평가가 지필고사형 평가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가는 요 앉아있는 내용의 발표 내용이 한 가지 내용을 20명이 발표했다면 20명의 평가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즉 수업시간 내가 바로 평가다 해서 초등학교는 이미 1회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단어가 사라졌고 그리고 성적란에 생활기록부에 성적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인천은 전면 도입했습니다. 초등학교의 모든 초등학교가 과정중심평가로 돌아가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우려가 있었습니다. 제가 2015년에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저는 중등이라 초등학교 담당 장사와 옆에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수많은 질문과 수많은 민원 답변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밀고 나가서 인천은 되게 발빠르게 도입했거든요. 그런데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고 지금도 그 문제를 계속 개선해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문제가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있을 때 개선하고 좋은 부분으로 타협하고 협력해서 또 하나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이제 자유학기 학년제가 이 부분을 흡수해서 1년 동안 혹은 여러 학교들에서는 1년 반 동안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이런 평가 부분은 하지 않고 학생들과 수업 중에 또는 움직이는 활동 중에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중심 평가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유학기 학년제가 잘못 처음 시작될 때 오해를 받아서 진로 영역이다. 그래서 진로 선생님들이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진로가 뭘까 하고 진로 부분을 어떤 경험이나 활동을 통해서 내 진로를 찾아가는 게 자유학기인 것처럼 간혹 오해를 받았었는데요. 그 부분과 플러스 내가 이 부분에 내가 공부하는
그 방법에 내가 평가받는 방법까지를 학생과 선생님이 의논하면서 그 부분이 기록으로 남는 것까지 큰 틀에서 교육과정이 그 목표를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크게 그걸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그 내용을 분석합니다. 교수학습 자료죠. 학습이고요. 가르치는 사람은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기록으로 남겨서 그 다음에 내가 나아가야 될 진로든 진학이든 이거를 기록으로 내 진학과 진로에 영향을 주느냐까지가 전체 교육과정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교과목에 대한 수업뿐만이 아니고 활동 부분, 창의적 체험 활동도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진로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아리 활동 시간, 이거 다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에 걸쳐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이런 차근차근한 관계를 가지고 고교학점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럼 고교학점제가 사실을 안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라고 판단을 우리 학계에서 했냐면 대입이다. 우리나라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 동양 부분에서 대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시가. 그래서 대입 부분까지 같이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작년 2019년 1년간 내내 공청회를 했습니다. 고교 학점제를 위한 평가 플러스 대입 제도 개선 방안에서 수시와 정시 부분을 어떻게 갈지, 수능을 어떻게 바꿔갈지, 수능을 없애냐 남기느냐 방향을 바꾼 여러 가지에서 크게 4번의, 그래서 시도를 4영역으로 묶었습니다. 4번의 큰 공청회와 그리고 각 시도마다 이렇게 각각의 토의 토론하는 8번의 협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4번의 공청회를 거의 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요 1시간 갖고는 얘기 나누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청회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하는,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작년에는 이렇게 면대면 공청회였습니다. 2019년에 하다 보니 거기에 오실 수 있는 그 자리에 같이 배석해서 나눌 수 있는 부분의 내용들이 거의 반영 수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시간대에 참석할 수 없는 부모님들이 대다수거든요. 사실은 저도 제가 업무가 아니었으면 저도 직업이 있기 때문에 내 자녀가 궁금하지만 참석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여러 생각을 나눠야 되는데 거기에 오셨던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지 못한 부모님들이 많았고, 또는 학교 선생님들의 수업이나 평가 방법에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는 신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제기하면서 이 부분이 많은 질타와 그리고 많은 개선사항을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부분을 뒤로 미루면서 그리고 이 부분의 평가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 부분까지 그 논의점을 합의점을 사실 도출해내고 그것까지 계속해서 개선하겠다라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서는 사실은 평가나 대입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궁금하진 않으시고 그래도 꿈과 희망과 이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혹여 중학교 3학년 부모님이 계신다고 하면 굉장히 현실적이실 겁니다. 그리고 아이도 변하거든요. 저는 2아이가 다 지금 대학교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서 일반고를 나왔고 대학에 진학해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그러니 제가 인천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학부모 입장에서도 굉장히 할 말이 많고 또 체험을 직접 했던 사람의 입장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은 고교학점제가 이제 쭉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만들어져야 마땅한데, 그래서 차츰 고교학점제가 멈칫은 그래서 혹시 이렇게 묻더라고요. 고교학점제 제가 방문해서 뭐 학교든 학부모님이든 어떤 다른 지역 단체든 이렇게 여쭤보면은 고교학점제가 정말로 25년에 될까요? 네, 이미 됐고, 그러면 이미 되고 있는 마이스터고 특목고 학생들은 그러면 뭔가요? 2022년에 전국의 3분의 1이 특성화 고등학교인데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미 준비 단계에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개정되고 있고 2020 이미 1단계는 발표가 됐고요. 2단계 발표됐고요.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없어지진 않고요. 그리고 졸업제도까지 가는 건 맞습니다. 대학 입시가 어떻게 흔들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흔들렸습니다. 2023년도 지금 1학년입니다. 지금 1학년들이 2023년도 지금 1학년이 2022년도죠. 지금 2학년 지금 1학년이 고교학점제 전자마이스터가 처음 시행된 학년입니다. 그 학년 애들이 수능을 보는 2023년도 대학 입시 제도는 올해 2020년 8월 27일에 교육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지금 2학년과 지금 1학년이 보는 수능의 방법이 다릅니다.
계속해서 아이들이 사실은 말하는 부분들이 달라지고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학교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부모님과 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재물포 고등학교 학생 두 학생입니다. 재물포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 인천에서 역사 아마 제일 오래된 학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3년차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실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제도를 몸소 지금 체험하고 있는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의 대화 내용을 한번 들으면서 이 안에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또는 이 학생들이 어떤 걸 느끼는지에 대해서 체감하시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재물고등학교 2학년 기성윤, 김민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여가지고 과목들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저희 아직 2학년이라서 4가지 과목을 선택하여 듣고 있고요. 3학년 선배님들은 전 과목을 모두 선택하여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과목 선택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뭐 흥미있고 진로에 연관된 과목 선택함으로써 뭐 수업 참여도도 올라가고 해당 과목 지식들도 올라가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뭐 고민 같은 건 없었어? 내가 진로가 아직 안 정해졌으니까 그것을 정할 때 그게 좀 어렵긴 해. 진로 갔는데 과목 선택해야 되니까 좀 부담스러웠어. 그리고 또? 그리고 이번에는 코로나 그 사태 때문에 그 막 영상 그런 거를 많이 못 보여줬으니까 작년에 비해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도 줄었다고 생각하나? 그게 좀 아쉽긴 해. 그래도 이거 하니까 좀 좋지 않아? 좀 좋긴 해. 해당 과목 하니까 뭐 활동도 더 다양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예전에는 뭐 학교에서 시키는 거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는 거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 난. 자유로우니까. 고교학점제 좋은 제도 같지? 좋은 제도 같아. 이 제도 저희 학교만 할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확대됐으면 하기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시행 준비되고 있는 그 고교학점제가 인천의 전체 교육부에 맞춰서 인천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안내를 사실 이 학생들이 거의 말을 3년간 겪으면서 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보면 뭐 흥미라는 말 나왔고요. 과목을 선택했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내가 선택해서 뭐 재미있다는 말도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라는 말이 되게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선택하니까 좋아 뭐 이런 말도 있었고요. 그래서 포커스는 다양하다와 그리고 진로라는 말과 선택이라는 가장 키워드는 선택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왜 선택해야 되는 첫 번째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왜 필요할까요?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을 펼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사실은 답변은 정답이 한 줄입니다. 뭐 학생이 왜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하기 전에 자,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아마 대부분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학교에서 이렇게 통으로 전체로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집본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는 선택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전국이 다 비슷하고 꼭 이건 해야 돼를 엄선해서 사실은 고른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간단하고 쉽고 아이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인생 살아가는데 그 베이스는 뭘까라는 고민하에서 그리고 중학교는 그나마 선택 교과가 열렸습니다. 중학교는. 그래서 선택 과목이 뭐 환경 분야도 있고요. 정보도 있고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인문학적인 부분을 여는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선택 과목 사실 중학교의 선택 과목 부분도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고등학교를 너무 신경 써서 많이 열어놨더니 중학교가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고등학교가 이렇게 사실 간단하게는 이렇게 교과군입니다. 이렇게 교과군으로 자 영역으로 교과군 기초 탐구 예술 체육 간단하게 이렇게 나눠놨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은 사실 조금씩 구체적으로 나눠지고 있지요. 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이 어떻게 펼쳐지냐면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게 보통 교과입니다. 3개의 교과 전체적으로 교과로 나눠집니다. 보통 교과 보통 일반고 학생들만 배우는 줄 알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모두 그냥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과라는 뜻입니다. 이게 100개 과목입니다. 교과 옆에 지금 붙어있는 쭉
공통 과목, 그 옆에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 옆으로 보시면 교과 9입니다. 국어 교과 9에 국어라는 과목이 8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4개는 일반 선택이고요. 4개는 진로 선택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잘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100개, 101개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요거만 있느냐? 아닙니다. 고등학교는 전문교과 1이 있습니다. 전문교과 1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등학교가 크게 세 유형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일반고, 그리고 특수목적고, 특목고라고 하죠. 특수목적고등학교. 인천에 10개의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정말 사실은 특별한 재능이 벌써부터 발현돼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으로 꼭 가서 이거를 되게 많이 배워야 돼. 나는 너무나 예술적인 감각이 있고 너무나 예술적으로 잘하는 본인 스스로 또는 부모님 판단이 되어서 나는 예술 계열로 가고 싶어. 우리 인천에 인천예술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미술 영역에 중점으로 하는 일반고의 인천 예일고등학교에 미술 중점학교가 되어 있고요. 나는 과학고에 특별한 재능이, 과학에 또는 수학에 특별한 재능이 있어 하면은 과학고로 진학. 그런데 나는 과학고로 진학하고 싶진 않아. 그런데 내가 일반고로 왔더니 나는 과학을 너무 좋아하네. 과학 중점학교가 있습니다. 교과 중점으로. 그리고 거기에 나는 사회계열이, 나는 국제통상계열이, 나는 어문계열이, 언어가 굉장히 능력이 나타나네. 그럼 그쪽 계열로 교과 중점이 이렇게 29개의 일반고에 교과 중점 영역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특목고처럼 특별하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체육, 인천 최고가 있습니다. 인천과학고가 2개가 있죠. 진상과학과, 인천고, 과학고. 그리고 외국어 계열. 저희가 미추홀 외국어고등학교, 그리고 인천 외국어고등학교, 외국어 계열이 있고요. 우리 인천에는 특별히 또 인천국제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국제계열까지. 모두를 다 인천은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 과목이 전문교과 1인데요. 이게 약 250개 과목이 됩니다. 첫 번째 봤던 보통교과에 100개 정도, 전문교과 1에서 250개 정도. 그리고 이제 특성화, 직업계 고등학교라고 합니다. 28개 플러스 2에서 인천은 전체적으로 직업계와 관련된 고등학교가 30개의 직업계 관련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에서는 개 보이죠? 경영, 금융, 보건복지, 미용, 관광, 음식조리, 건설, 디자인, 기계, 화학, 섬유, 의류, 정보통신, 환경 이렇게 되어 있는 학과가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자기가 미리 선택하기 때문에 일반고하고 먼저 진로가 결정됩니다. 사실은. 나는 디자인을 할 거야. 그러면 디자인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나는 정보산업고가 있습니다. 나는 항공이야. 정석항공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먼저 진로를 결정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특성화 고등학교가 지금 배치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680여 개입니다. 680개가 넘습니다. 과목이. 자, 이렇게 3개의 교과 영역을 합산해 보면 1000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은 과목을 사실은 이렇게 많은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보통은 35개에서 40개 과목을 픽스해서 결정합니다. 학교가 선택했습니다. 왜? 선생님 나는 이걸 가르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픽스해서 사실 인천 시내에 거의 비슷하게 모든 고등학교들이 움직였습니다. 한두 개 선택 과목 빼고는 전국이 사실은 내가 부산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 와도 별반 움직일 필요가 없이 몇 과목 차이 나지 않게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현재까지. 이전까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들어서면서 이제는 인천 시내 옆 학교로도 옮겨가기 되게 힘듭니다. 과목이 완전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고등학교가 이미 그렇게 3년간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왜 선택해야 될까요? 한번 우리 아이를 살펴볼까요? 저에게 만약 우리 자녀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어제도 유튜브에 간단하게 하자면 우리 아이에게 뭔가 프로젝트 하나를 준다면 어떤 한 개의 작업을 주고 그 작업을 실행할 방법을 찾고 이거를 실제로 숙제를 내줘서 과제를 내줘서 부모님께서 근데 제가 어제 혹시 유튜브를 보신 분은 받겠고 가장 제가 실제로 실험해 본 내용입니다. 가장 비근한 예는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내가 너에게 700만 원을 줬어. 얘에게 700만 원, 고등학생에게 700만 원 줘도 됩니다. 아이들 그보다 더 많이 씁니다. 700만 원 줄 테니까 아프리카 가서 너 우물 하나 파주고 와. 과제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니네가 알아서 해. 이게 프로젝트형 수업 또는 프로젝트형 이게 평가까지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도입부터 결론까지 도출해내고 행동으로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 학습이라고 하고요. 이것들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고 있고
실제 이걸 가지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제를 제가 학생들에게 줘봤습니다. 물론 갔다 오라고 하고 만약에 줬다면 이었겠죠. 근데 부모님이 실제로 줘보신다면 크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인터넷 검색을 정보를 통해서 검색하거나 일단 계획서를 꺼내놓고 종이를 꺼내놓고 적거나 또는 워드 작업을 시작하거나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제일 먼저 핸드폰을 열어서 나는 700만 원이 생겨서 아프리카 갔다 오래. 아프리카의 비행기표가 언제 가장 빠른 것이 있는지 어느 것이 싼지 그거부터 결정해서 3일 후에 나이지리아 가는 게 있네. 그래서 그거부터 일단 예약해놓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파랬지. 그리고 뭐가 필요하지? 펌프가 필요하겠네. 뭐가 필요하겠네. 고민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자, 두 유형이 다르죠. 자, 또 한 학생은 이것저것 생각 안 해요. 고민에 빠집니다. 굉장히 인성적인 부분이죠. 야, 나는 아프리카에 나 너무 감동이 돼. 가슴이 떨려. 아프리카 애들 내가 드디어 도울 수 있구나. 근데 이 도움을 내가 왜 우물을 한 개만 파야 되지? 그래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가 아는 여러 가지 지인들, 내가 아는 선생님 또는 돈 많은 아빠, 엄마에게 부탁하고 또는 내가 SNS를 통해서 내 친구들과 소통하고 있는 카톡을 통해서 나 이거 할 건데 같이 하자라고 자꾸 올립니다. 그래서 모집을 합니다. 나 혼자 안 가고 내가 가는 김에 내가 왜 하나만 파야 돼? 10개 파고 올 거야. 그래서 나는 조금 더 많이 해주고 싶고 조금 더 많이 하고 많은 사람하고 같이 함께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이 좋은 일을. 자,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자, 한 학생은 자, 이것 봐라. 700만 원이라고. 아싸. 엄마가 700만 원 넣어줬지. 나는 600만 원 쓰고 100만 원 남길 거야. 이윤을 남기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저가를 찾아냅니다. 자, 가는데 펌프가 필요하고 거기에 뭐 드릴이 필요하고 거기에 뭐가 필요하고 인건비가 뭐가 필요하고 누구를 데려가 모든 계산을 딱 끝냈을 때 700만 원이라면 나는 여기에 가장 최저가가 어디에 있는가를 자꾸 찾아서 600만 원으로 그 단가를 내려주고 나머지 100만 원의 이윤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지금 필요한 것이 난 핸드폰을 바꾸고 싶다. 나는 어떤 기기를 뭔가를 사고 싶다. 나는 누구에게 뭘 사주고 이런 부분까지 같이 또는 나는 이 돈을 가지고 어디다 투자를 해서 게임을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하나 더 추가하는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크게 사실은요. 20명을 하면 20명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크게 유형을 제가 가닥을 잡아보니까 이 플랜 부분에 있어서 이 4개의 가닥으로 잡혀지더라고요. 자, 비단 한 가지 내용 가지고 4개의 유형이 나왔습니다. 성격 유형. 그럼 이 학생들이 제가 이 과목 수업을 똑같은 잣대로 평가해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자, 수업 방법이 주제는 같았습니다. 자, 아프리카에 우물 하나 파주자. 목적은 우리 아프리카에 물 없는 곳에 물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목적은 정말 좋죠. 그리고 과제도 내용도 나왔습니다. 방법 면에 있어서 그리고 나중에 나와지는 결과 면에 있어서 조금은 다르지만 모두 다 수행을 할 겁니다. 이 플랜을 가지고 움직이면. 그런데 이 학생들의 평가를 너는 잘했고 자 처음부터 계획서 작성해서 하는 사람은 잘했고 비행기표부터 예매한 사람은 잘못했다라고 우리가 잣대를 가지고 해왔던 방법 이제까지 교육과정이 이랬다면 그건 아니다. 이 아이들이 각각 다르다면 각각 다르게 평가해야 되고 각각 다르게 수업해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사실 이렇게 움직인다면 똑같은 교과군에서도 배우고 싶은 게 다르겠구나. 저는 전공이 수학입니다. 제가 수학을 전공해서 지금 나와 있는 교과군의 과목을 다 배웠습니다만 저는 가장 재미있었던 게 기하입니다. 제가 가장 잘 써먹는 건 확통입니다. 전 미적분이 너무나 싫었어요. 근데 미적분이 가장 쉽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재수없다고 하더라고요. 미적분은 매뉴얼입니다. 룰이 있습니다.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넣으면 답을 가장 찾기 쉽고 그래서 시험 문제 내기가 가장 쉬운 과목이 미적분입니다. 그럼 사회에서 가장 많이 썼던 부분은 가장 많이 사회에 우리 일상생활하면서 쓰는 건 확률과 통계입니다. 정보통신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컴퓨터, 하는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랑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면 빅데이터 활용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부전공은 컴퓨터학입니다. 그런데 저는 기하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가장 어렵습니다. 기하를 배웠더니 상상의 나래, 수학이 상상의 나래라고 하니까 다 안 믿으시죠? 기하를 잘하려면 상상을 잘해야 됩니다. 상상의 나래를 펴야 돼요. 왜냐하면 지구의 공간에 있는 공중에 있는 세상에 그게 한 점으로 다 대입이 된대요.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 손 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런데 모든 공간을 한 개의 점으로 압축시킬 수 있다가 수학입니다. 모든 공간을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거를 여기 3 곱하기 3 안에 다 넣어라가 저희 수학 과제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목이 수학이라는 학문이거든요. 자 이거를 좋아하는 학생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수학이 나는 사실 미적분 안 배워도 괜찮거든요. 내가 만약에 제가 이제 수학과를 갔기 때문에 다 배웠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은
일반고 아이들이 수학 원투 배웠고 미적분 다 배웠고요. 확통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하까지 다 배웠어요. 기하는 어디 부분에 필요하냐면 설계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건축공학자들에게 기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뭔가 이런 상상해서 뭔가를 공간을 창출해내고 도출해내고 그리고 조경이나 도시를 건축하고 도시를 구축하는 미래지향적인 일을 할 때 필요하는 게 기하학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어떤 대교가 무너졌죠. 거기에 쓰이는 구조들의 이런 것들이 다 기하입니다. 거기에 물론 산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산술은 인터넷에 치면 됩니다. 그 원리를 나는 계획하고 구성하는. 그런데 우리 애들은 그 모든 거를 다 배울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학생마다 다르고 내가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면 다 달리 가야 되죠. 자, 코디네이터, 패션 코디네이터. 제가 있는 학교는 패션 코디네이터과가 있습니다. 애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패션 코디네이터에서 의상을 만드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전공이 수학이라 그쪽을 경험을 못했더니 의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 의상을 어떻게 코디할 것인지 그리고 사람의 체형과 그 사람의 직업에 따라서 코디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코디네이터가 패션이 의상 있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저희 메이크업도 있을 수 있죠. 코디네이터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세에도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톤을 저는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저도 톤 이런 거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교사들도 그 훈련을 받습니다. 도레미 솔 톤으로 남을 자극하면 가장 자극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미 톤으로 설명을 하면 가장 안정되고요. 잠을 가장 잘 잔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도 톤으로 하면 학생들에게 지루함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솔을 넘어가는 톤으로 얘기를 하면 학생들을 자극해서 학생들을 화가 나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교사들이 그걸 배우고 있거든요. 교사들도 그런 연수들을 지금 통해서 개설되고 저도 그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어떻게 그러니까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이 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BTS 굉장히 학생들이 좋아하잖아요. BTS의 코디네이터가 한 분야가 BTS의 10분야의 코디네이터들이 있고요. 그 코디네이터를 관리하는 코디네이터의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실제로 로드 매니저라고 하는 매니저 부분들이 있습니다. 코디네이터는 진짜 코디하는 부분이고 매니저는 실제로 가서 가져오는 것들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BTS 그 한 그룹이 창출해내는 직업이 거의 100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사실은 흥미와 적성이 각각 다릅니다. 이 간단한 거 가지고도 달랐는데 그래서 과목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제가와 제빵이 있습니다. 과목명입니다. 중학교 지금 현재 부모님들의 자녀가 겪어왔던 중학교 1학년의 자유학기 자유학년제 겪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안에는 주제 선택 활동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되게 웃겨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저도 처음에 바리스타? 애들이 바리스타를 한다고 애들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는 건 아니지만 바리스타의 경험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꼭 커피만 내리는 게 바리스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리스타라는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들이. 그리고 제과 제빵 만들어 봅니다. 전문적이진 않습니다. 선생님이 하자라고 하면 짜보고 섞어라 그러면 1대 B를 섞어서 그대로 따라합니다. 활동입니다. 자, 고등학교 올라오면 제과 제빵 과목이 있습니다. 바리스타 과목이 있습니다. 3D 프린터 그러면 중학교 지금 굉장히 수학 시간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는 그 부분을 이용해서 단지 이용해서 뭔가 만들어냅니다. 물건을 본인이 좋아하는 물건을 만들어냈는데 고등학교 올라오면 이거를 5시간 일주일 내내 또는 하루에 3시간 또는 2시간씩 해서 실습으로 과목이 있습니다. 3D 프린터 단위가 최소 3단입니다. 그럼 일주일에 3시간을 배운다는 겁니다. 평가도 받습니다. 자, 시험 보지 않습니다. 3D 프린터는 이 수업 과정에서 한 내용들을 그대로 선생님이 적어줍니다. 과정중심 평가합니다. 실무 과목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과목들이 펼쳐져 있어서 학생들이 이 과목을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지정했지만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의 자유학기가 먼저 시행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인들이 겪어봤던 내용들을 야 나는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는 마음에 들었어. 나는 의상에 좀 체질이야. 그런데 나는 또 특성화 고등학교에 가서 그 자격증을 따야만 되는 건 아니야. 일반고에 가고 싶어. 그런데 나는 이 부분을 좀 경험해보고 싶네.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열어주자라는 거고요. 사회 과목이 10몇 개의 사회 과목이 있습니다. 또 과학 과목, 그래서 과학과 사회에 사실은 선택 과목은 17개의 수능에서 17개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학년이 수능 보는 때 대단하죠. 17개에서 2과목을 선택합니다. 자, 문과 이과 상관없습니다.
나는 물리 하나 선택하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지리 하나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문과였으면 9개 중에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인문학에서. 이과였으면 문화생지라고 하죠. 여기 8개에서 2개 선택했어요. 지금은 그게 무너졌습니다. 이미 고교학점제 출발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지금 TV에 청춘기록이라는 월화 드라마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여자 주인공인데요. 박소담입니다. 제가 좋아합니다. 우리 박소담이 원래 그럼 본인이 잘못 오해하실 수 있어요. 대학 나왔습니다.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일반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다니다가 본인과 너무 재미가 없어. 일을 하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그만두고 본인이 좋아하는 SNS를 통해서 먼저 자기의 이걸 하면 좋아 보여요. 이렇게 시작하다가 공부를 해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자, 우리 중에 대학의 전공과 똑같은 과목으로 똑같은 그 전공과 함께 살아가는 직업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부분이 몇 %나 될까요? 우리 아이들의 직업군은 더 넓습니다. 우리 때보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자 고등학교 3년간에 걸쳐서 본인이 선택 과목을 10개 과목을 선택해서 배웠다면 그 과목 안에 기초교과군인 국영수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탐구교과군인 사회와 과학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교양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일반고를 갔지만 전문교과 부분에서 특별히 미용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간호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간호에 관심이 있어서 간호라는 과목을 선택해서 배웠다 그래서 간호과를 다 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전공을 나와서 대학을 진학해서 4년간 배운 과목을 가지고 취업을 해서 1, 2년간 다녀보니 너무나 맞자고 너무 힘들어요. 숨이 답답해서 막혀옵니다. 근데 내가 잠깐 고등학교 때 간호를 잠깐 내가 1년간 3학점을 공부했는데 내가 그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 그러면 간호대학이 아니고 간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이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를 거쳐서 뭐 단계가 있습니다. 또는 간호학과를 다시 갈 수도 140년을 사는데 대학을 3개 다니면 어떻겠습니까? 또는 온라인으로 이제는 대학이 열려 있습니다. 통신으로 열려 있습니다. 대학들이 전공들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맛보고 경험한 것을 10과목을 고등학교 3년간에 경험했다면 자기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내 직업이나 내 생활하면서 두렵지 않다는 거죠.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이거 가지고 30년을 제가 지금 30년을 했습니다만 교사를 하고 싶지 않아. 다른 거 30년 후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30년 하고 나서 정년퇴임하고 한 10년 이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내가 다음 플랜을 세우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년퇴임해서 퇴직금 받으면 어디다 투자하지 마라. 무조건 실패한다. 그래서 투자 안 하면 어떻게 살 겁니까? 저는 꿈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놀라시겠지만 저는 제2의 플랜이 있습니다. 아직 첫 단계입니다만 저는 목수가 제2의 플랜입니다. 목공예를 배우고 싶고 목수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목수를 하는데 필요한 게 뭘까 제가 다 검색해 봤습니다. 이렇게 가면 그래서 제가 62세에 정년을 하고 나면 이런 과정을 밟아서 이렇게 할 거야. 그때는 물론 돈을 벌겠다라는 그래서 부자가 되겠다는 꿈이 아니고 내가 활동을 하면서 살겠다라는 꿈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야 될 그 미래에는 이 수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이때 한 번쯤은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거를 그리고 내가 선택했다라는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선생님이 준 게 아니고 내가 졸더라도 그 과목 시간에 내가 선택했는데 나에 대한 미안함이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가서 그래도 학생이 우리 아이들이 졸고 있는 교실이 졸더라도 안 존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두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했던 부분에 대한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설명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직업군과 여러 가지 적성이 다 다릅니다. 저는 적성이 수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수학을 하게 됐는데 그걸 하다 보니 적성은 제가 뭐였냐면 약간 심리 쪽에 제가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니 수학과에서 심리학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학 선생님이 심리학을 가르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교양에서.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학생들의 심리를 파악하는데 되게 제가 재미가 있습니다. 흥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지금 사회가 요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살아야 될 세계에는 뭐가 필요할까? 그러면 그게 필요한 그 힘을 어떻게 길러줄까? 그걸 역량이라고 전문 용어가 나왔다면 이 역량을 키워주는데 과연 똑같은 역량이 다 필요할까? 모두에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선택권을 주자. 그래서 사실 그래서 지금 선택을 주고 자 그러면 교육 과정을 열어놓자. 그래서 예전에는 교과군으로 이 과목 아니면 이 과목 이렇게 결정했지만 지금은 넘나듭니다. 학생들이. 교과군도 많이 넘나들어 있고요.
유연하게 됐지요.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화 교육과정입니다. 사실 고교학점제가 마지막에 추구하는 바는 우리 교육감님이 백교백색, 백인백색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교육과정이 다릅니다. 내와 가장 친한 친구가 한 과목이라도 다르면 교육과정이 다른 겁니다. 선택 과목 중에서. 대학이 그럽니다. 자,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대학의 학과가 30명이 정원입니다. 같은 과입니다, 이름이. 하지만 과목은 선택 과목이 달라서 전부 다 30개의 교육과정이 나타납니다. 왜 대학만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대학 가기 전에 미리 애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실 고등학생들도 영향이 되거든요.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출발점이 시작됐고요. 입시 성장, 대학을 가기 위한 목표가 아니고 내가 길게 보자. 대학을 졸업하고 진학이 목표가 아니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목표를 두자. 그럼 대학은 일부분입니다. 거쳐가는 징검다리이죠. 내가 대학을 하나 다닐 수도 있고 3개 다닐 수도 있고 대학을 다니다가 말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대학이라는 입시 중심에서 벗어나자. 그리고 수직적 서열화가 뭐냐면 등급을 냈거든요. 1등급에서 9등급까지. 1등급도 거기 안에 나오죠. 499명 중에서 1등이냐 520명 중에 1등이냐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대학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1학년들이 갈 때, 지금 현재 2학년들이 가는 2022년도에는 진로 선택 과목은 그냥 ABC만 제공합니다. 대학에. 등급 제공하지 않습니다. 2023학년, 그러니까 지금 1학년들이 대학 가는 부분은 조금 더 완화됐습니다. 이제 선택 과목이 더 달라졌고요. 조금씩 대학 입시가 완화되면 없어지겠느냐? 대학 입시가 없어질 리는 없겠지요. 어떤 방법으로든 있겠지만 그 방법변에서 이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이렇게 됩니다. 아이들이 다양한 과목 중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는 안내합니다. 그리고 그 과목을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알 수 있도록 다 표를 만들어오고 그 책자를 만들고 설명도 이렇게 해줍니다.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은 수학 8개 과목을 설명합니다. 국어 선생님은 국어 8개 과목이 뭔지 설명해 줍니다. 그 중에서 아이들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애들이 다 다르면 어떡할까요? 그래서 공통과목군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은 7개 공통 과목은 필수 이수입니다. 자, 기초는 같게 가겠다는 거죠. 출발점은 플랜에서 베이스는 다지는 건 같게 가고 그 위에서 이제 네의 특성을 살려보자. 너의 적성을 살려보자 라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목들이 지금은 2시간 배우면 2학점이란 뜻입니다. 일주일에 2시간 과목이 있다면 2학점. 학점이란 단어로 변환시켰습니다.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단위가 학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졸업을 인정받는데 되게 궁금하시죠? 어떻게 졸업을 인정받느냐? 자, 이렇게 졸업을 인정받습니다. 처음에 과목 개설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알아보고 탐색해보고 선생님들 설명을 듣고 학업설계, 고등학교 1학년 가면 학업설계 책자를 나눠줍니다. 과목 안내서를 나눠줍니다. 이걸 보면서 읽으면서 상담합니다. 자, 1학년 때 결정합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학년 때 3개년간을 했지만 내가 가면서 2학년에 바뀝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과목이 내가 1, 2, 3 했는데 1, 2만 하고 3는 안 하고 싶어요. 다른 과목으로 바꿀 수 있는 이렇게 유연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들어가죠. 자, 선생님들이 그럼 얼마나 사실 고교학점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바쁜 사람은 교사입니다. 교사 지금 엄청 힘듭니다. 왜냐하면 같은 과목을 이 4개, 작게는 4개의 유형으로 나눈 과목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똑같은 수학을 4개의 형태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최소한. 그러면 얼마나 교수학습 방법이 많겠습니까? 그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은 교과군 교사끼리 모여서 논의하고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료까지 내가 만든 자료를 옆에 학교에도 주고요. 인천에서 만든 자료를 제주도에도 주고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미 기반을 닦고 있습니다. 이 수업 안에서 평가를 받고 또는 지필고사로 필요한 부분은 기본적인 역량은 지필고사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은 다음에 자, 이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시험으로만 평가받으면 불공정하지요. 타당성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수행평가도 있고 이 안에 어떤 평가도 있고 이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의 다양함을 통해서 이수가 됩니다. 그럼 미이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화요일 3교시가 예를 들어서 2단위짜리 과목 만약에 제과라고 합시다. 근데 이 수요일 3교시마다 우리 아이는 일이 있어요. 왜냐? 우리 아이가 살다 보니 수요일 3교시마다 상담을 꼭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원해서. 그래서 어디를 방문해야 됩니다. 또는 어디에 가서 뭔가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소위 3교시마다 수업을 못 받게 되면 일주일에 2번 들었는데 한 번을 못 받으면 얘는 이수가 안 되겠죠. 이 과목에 대한
출석 일수 미달이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미수 처리가 되면 이 학생이 못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5일간에 걸쳐서 집중 이수를 시켜줍니다. 끝난 다음에 방학 중이든 또는 토요일마다 하든 학생이 원하는 시간을 정하든 이렇게 해서 그 학점을 다시 취득할 수 있게끔. 그럼 두 번째에는 평가 방법이 다릅니다. 시험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시험 봤는데 어떤 과목이든지 난 이 과목을 죽어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절대 평균이 내 과목 점수가 50점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두 번 듣는다고 해서 50점이 나올 거야? 안 나옵니다. 그럼 두 번째 미수 학생을 구제하는 방법은 시험을 50점이라는 지필고사를 없애주는 겁니다. 이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고교학점제의 감으로 인해서 분리득을, 왜냐하면 분명히 학력 수준의 격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격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실습의 격차가 있을 수 있듯이 그런 격차들을 해소할 수 있고 이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고요. 나는 그 과목은 절대 내가 싫어서 도저히 이수가 안 되겠어 하면 유사 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두 날개를 열어줘서 미수 학생을 구제합니다. 그게 학점 취득입니다. 이미 마이스터고는 지금 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합니다. 달라진 점이 있으면 딱 한 가지죠. 지금 학생들은 졸업이 어떤 과목을 들었냐 못 들었냐가 아니고 내가 학교에, 자 보통 학교는 190일입니다. 기준이 190일 동안 꾸준히 학교를 갔어요. 그러면 개근이죠. 그런데 그중에 3분의 1을 제가 결석했어요. 3분의 2까지만 출석하면 졸업합니다. 가능했습니다. 어떤 과목을 듣고 못 듣고 어떤 과목이 점수가 평균 20점이 나고 상관없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 자기 자신이 선택하고 책임을 불어넣는 겁니다. 선택의 권리도 줬다면 책임의 부여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학점을 이수하는데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출석이. 그래서 그 과목도 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학교도 출석해야 되고 3분의 2가 양쪽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권리를 열어줬을 때는 책임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학생이 우리 일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학점 이수 지금 고민 중에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는 이미 전자 마이스터고를 위해서 고민해서 올해 발표합니다. 학교 밖 학점 인수가 뭐냐? 나는 학교를 오기 싫은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 살 수 없는 과목이거나 학교에 유사한 과목을 학교 바깥에 마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지역 연계라고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다라고 하면 이걸 학점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어서 이거를 도입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학생이 졸업할 수 있도록 단지 선택과 책임을 아이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용시키는 게 고교학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가면 우리 애는 졸업 못하면 어떻게 학교하기 싫어하는데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담임교사. 교사들 먼저 지금 아주 힘들게 지금 연수하고 많이 흔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와 상담, 학생들이 놓치지 않도록 어느 학생도 되지 않도록 어느 학교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연구선도 학교만 주는 게 아니고 모든 학교에 똑같이 고1을 대상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이 다.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이라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 과목이 제과라는 과목이 또는 바리스타라는 과목이 모든 교실에 살 수는 없습니다. 바리스타는 실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바리스타실이 있습니다. 선인고에 예를 들면 바리스타 실습실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 그 과목을 선택하면 그 시간에 거기 그 실에 가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이동합니다. 사실은 외국의 보통 뭐 유럽의 선진국이랄지 미국이나 뭐 캐나다 이런 뭐 부분들은 학교가 그냥 자연스럽게 과목으로 이동해서 수업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되게 불편한 진실이 교과교실제라는 그런 도입 단어를 써서 되게 불편하게 학교를 전체를 다 흔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부모님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십니다. 교과교실제라는 단어는 내렸습니다. 이 단어가 부적절하다. 이건 제도가 아니고 필요성이다. 그래서 학교 환경조성으로 바꿨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학교 환경조성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사실은 다 외국의 학교들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매일 시간 전체 모든 하루에 7시간 시간을 모든 7시간을 다 움직이느냐? 사실 제물포 고등학교는 다 움직이게 이렇게 짜서 연구하는 학교입니다. 근데 해보니까 꼭 그렇게 안 해도 괜찮더라. 왜? 모든 과목이 아이들이 다 선택한다면 픽스된 과목도 있기 때문에 안 움직일 수 있다. 아이들이 움직이는 그런 활동 시간을 최소화하고 하고 있는 부분을 학교마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은 교재에 실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요.
자,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크게 4가지로 학교마다 준비하고 있고요. 옆에 학교, 인근 학교랑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지역사회, 마을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청개유 과목을 세상에 한 학교에서 다 못 열지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배우고 싶은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재물포고에 갔는데 과목이 안 열렸어요.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취지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찾습니다. 야, 저기 보니까 선인고에 열렸네. 그럼 선인고에 가서 들을 수 있도록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 너무 거리가 멀어. 선인고에 열렸으면 좋은데 백령고 학생들은 선인고에 나와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같이 엽니다. 수업을 지금 똑같습니다. 유튜브로 중계한 것처럼 지금 쌍방향 수업이잖아요. 올해 학생들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과 이렇게 같이 소통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영상이 집에서도 가능합니다. 유튜버로. 지금 백령도에 있는 학생도 들을 수 있도록 수업이 공동교육과정이 크게 옆에 있는 학교, 그리고 조금 더 떨어진 학교, 그리고 아예 올 수 없이 멀리 떨어진 학교에서 3가지 형태로 꿈들의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밴드형, 거점형, 그리고 온라인형 이 3가지 형태가 학교, 인근 학교로 이용되고 있고요. 또 아주 그러면 고등학교 내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도 있게 최고에서나 할 수 있는, 또는 뭐 예술고에서나 할 수 있는, 또는 국제통상 부분인데 동아시아에 관계된 게 연구가 조금 부족하다. 동아시아 깊이 부분은 인천대에 동아시아의 학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수님이 열었습니다. 개설했습니다. 개설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열어주고 고등학교 교사와 함께 갑니다. 강의는 교수님이 하십니다. 지역대학 연계입니다. 교육과정, 공동교육과정 안에 올해부터 넣었습니다. 차츰차츰 확대합니다. 1000개가 다 못 열릴지라도 그래도 아이들의 요구를 맞춰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보자. 그러면 인천이 못 열어주면 인근, 경기도 우리 인근, 그리고 온라인으로 만약에 열린다면 사실 제주도 특성화해서 제주도에서 말 양육하는 어떤 과목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겠지요. 나는 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학생은 그걸 수업으로 들을 수도 앞으로의 방향성입니다. 자, 그래서 개별 학교에서, 인근 학교에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지역에서 시설을 통해서, 사실은 제가 학교 밖 학점 인정 굉장히 어려운 말을 지금 여쭙습니다. 학교 밖 학점 인정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미용학원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시설이, 학교에 없는 시설이 있는 곳들을 교육과정을 저희가 주고 교육과정을 편성하게끔 하고 심사를 통해서 교육과정 운영해서 학생이 그곳에 가서 배워오는 것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꼭 대학만이 아니고, 대학은 당연히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대학이 우리 그 고등학교에 와서 도움을 준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학생상은 어떻게 교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그렇다면 학교는 전체적으로, 여기 부모님들은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부모님들은 학생들의, 자, 우리 인천교육과정이 이제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자, 수록이 되어 있어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플랜을 따라서 가면 학생들이 되게 쉽게 편하게 갈 수 있고요. 이게 지금 도입의 단계입니다. 도입 단계가 이렇게 지금 1단계 이미 도입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이스터고 실시. 2단계는 2022년에 특성화하고, 마지막 2025년.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많이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연구학교, 선도학교, 일반 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자, 과목은 이런 식으로 편제가 되고요. 자, 신입생 선택 과목이 이렇게 사례, 학교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연구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외국 벌써 사실은 고교학점이라고 했더니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미 본인들은 학점제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꼭 제도로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말만 바꾼 겁니다. 단위수로 가고 있는 거를 학점으로 바꿔서 졸업제도를 흔드는 부분이 고교학점제입니다. 자, 무엇을 인천에서는 준비했을까요? 자, 동인천고 학생들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동인천고가 선도학교입니다.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사실은 듣고 안내를 한번 들어보면은, 이 학생들이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야, 너네 오늘 자습하냐? 응. 아, 나도 오늘 자습이나 해야겠다. 네가 뭔데 자습이냐? 야, 나한테 자습하면 안 되냐? 고민 있어? 아니, 뭐 고민 같은 건 아니고, 중3 때가 엊그제 같은데 동생이 벌써 원서 쓴다 그래서. 그러네. 우리 입학하고 지금 벌써 반년이 지났잖아. 그치? 너네 동생도 이맘때쯤이면 고민 많이 하겠는데? 야, 고민은 무슨 걔 맨날 바꾸서면서 게임만 해.
야, 너도 그랬잖아. 근데 너는 고등학교 어떻게 정했냐? 난 집에서 가까운 학교지. 나던데. 야, 근데 고등학교 그렇게 정하면 안 될 것 같더라. 후회된다. 진로에 대해 좀 더 생각해봤어야 되는데. 그래, 너가 바보같이 선택하긴 했어. 사실 진로가 불확실하면 학교 행사 같은 데도 참여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막무가내로 아무거나 하면 또 의미 없는 일이 돼버리니까. 맞아. 아, 맞다. 우준, 너 창업경진대회에서 상 받았다며? 진짜? 생기부에 수상이 하나밖에 기록이 안 되니까 진짜 그때 열심히 했어. 밤새서 공부했다니까. 야, 고생했다. 아, 맞다. 근데 그 진로 캠프? 너 그거 정했어? 나도 아직 못 정했는데 잘 모르겠어. 나 지금 진짜 진로 때문에 머리 터질 것 같아. 뭐 해야 되지? 동생이랑 진지하게 고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우준아. 너는 진로에 대한 고민 끝났고 중3 겨울방학 때 뭐 했어? 난 진로 관련 책을 진짜 엄청 읽었어. 그리고 우리 누나가 책이 중요하다고 해서 진짜 일주일에 한 권을 읽어달라. 우와! 너 진짜 누나한테 잘해야 돼. 그래. 난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진 권장 도서 중에서 내 진로랑 관련이 있는 그런 책들을 읽었고, 또 제일 중요한 영어 단어, 고등학교 준비 영어 단어, 기초 단어를 진짜 공부 많이 했어. 와, 야 진짜 영어 단어 대박. 아니 중학교 때는 독해 딱히 어렵진 않았거든. 맞아.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지문이 2배가 되고 뭐 영어 단어는 뭐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시험 범위도 너무 많아. 맞아. 태민, 근데 너희 동생 게임 잘한다 했잖아. 응. 컴퓨터도 잘하냐? 야 그럴 리가 있냐? 컴퓨터 활용력이 좀 키워줘라 해. 왜? 나 이번에 프로그래밍 챌린지 경연대회 나가면서 많이 수혜했어. 야 채민아, 너 동생한테 영어 공부하지 말고 수학 공부도 같이 하라. 수학은 엄청 이 위계가 착실해가지고 복습이 생기거든. 맞지? 뭔지 알지? 동생한테 복습하라고. 오케이. 그나저나 나 자율동할 때는 바빠. 그럼 가자 이제. 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갈래 나도. 야 가면서 로빈 한번 하자. 야, 수행 끝까지 준비한다며. 아 몰라. 여기 있었네? 너네 동아리 오늘 다 나왔냐? 아 그랬었는데 너네들은 괜찮냐? 우리 진짜 망한 거 같아. 우리 지금 다 같이 활동 계획 짜고 있는데 얘들 적성이 다 너무 달라. 그냥 이럴 거면 3개 만들 걸. 야, 생기부에 자율동아리가 1개밖에 안 되는데 뭐 어떻게 3개를 만드냐? 그러네. 그리고 나는 아직 만들지도 못했어. 심지어 나보고 자율동아리 가입하자고 한 애들도 없더라. 그건 네가 친구가 없어서 그래. 아니, 그나마 창시 동아리가 더 나은 것 같아. 나도 빨리 진로 선택하고 2학년 때 자율동아리나 만들어야지. 근데 창체랑 자율동아리랑 좀 다른 것 같아. 그치. 자율동아리는 우리가 활동을 만들어서 하니까 애들이 훨씬 더 재밌게 생각하고 부장에서 좀 힘든 것 같아. 그런가 보다. 야, 맞아. 부장을 좀 바꿔달라 해. 일단 자율 동아리는 둘째 치고 내년 교과 선택. 진짜 머리 아프다. 내가 꿈만 확실했어도 이거 고민도 안 했어. 결정했냐? 야, 너네 방학 때 뭐 했냐? 난 이미 지난주에 선생님이랑 상담 끝났어. 선생님께서 어떤 과목을 하면 좋을지 잘 얘기해 주시더라. 그래? 나 내일 가봐야겠는데? 같이 갈래? 그럴까? 우리 엄마도 지금 내 동생이 중3이어서 고등학교 결정하랴, 내 선택 과목 결정하랴. 엄마 머리 아프시겠다. 그냥 상담이나 받으러 가야 되겠다. 진로 진학 상담실. 거기 맞지? 맞아. 진로 진학 상담실. 근데 너 동생 중3 아니냐? 고등학교도 잘 선택해야 대학 진로 선택도 잘 선택할 수 있을 텐데. 준호, 너 동생도 중3이야? 응. 내 동생도 중3인데 어디였더라? 그 인천시 교육청 유튜브에 들어가면 고등학교 과목 선택 랜선 박람회 동영상이 있어. 인천광역시 교육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랜선 박람회라고 쳐서 한번 인천시 교육청 들어가시면 사실 과목 선택 안내는 영상으로도 저희가 재석해서 안내했고요. 책자로도 배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다가 문의하시면은 되고요. 또 학교가 껄끄럽다 그러면 교육부에 에듀네 티클리어에 들어가면 학부모 가입도 가능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뭐 자유학기제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인천에서는 발빠르게 어떻게 준비했느냐. 2018년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 시행되면서 저희 교육감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야, 인천 교육과정 빨리 나와봐. 그래서 1년 반 동안 공청회, 세미나, 연구 여러 가지 발표를 통해서 인천 교육과정이 이런 것에 발빠르게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힘이다. 삶의 힘이 무엇이냐? 역량이거든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 그것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고등학교는 학생 선택 중심이고 중학교는 여러 가지 거를 활동을 체험을 통해서 초등학교는 아이들 간에 무엇을 안전과 뭘 추구해야 돼 이런 것들을 고민해 가면서 그렇다면 어디까지 열어주고 어디까지 책임을 가져가야 되느냐 고민해서 사실 이렇게 우리 학교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자라고 교육에 우리 인천이 지향하는 학교상까지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1년 반 동안 저희가 했지만 사실은 이거 하나 만드는데 뭐 1년 반이 걸렸어. 왜냐하면 실제로 학부모님들과 실제로 교사와 실제로 학생에게 물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고 수정했기 때문에 1년 반이 걸렸습니다. 처음 작업은 연구 전문가들에게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문가들이 내놓는 의견과 실제로 학부모나 교사들이 내놓는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인천형으로 바꿔가면서 고쳐나간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천의 교육과정의 기본을 토대로 저희 인천에서는 초, 중, 고가 다 같이 교육과정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고등학교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연구학교들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도학교, 인천에 전체 125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87개의 일반고, 10개의 특수목적 고등학교, 그리고 나머지 28 플러스 2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학교까지 그래서 125개 고등학교 특성화고까지 해서 배치되어 있는데 그 학교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거의 절반 이상이 운영되는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인천이 노력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중3인데 뭘 안내하나요? 책자가 만들어지고 있고 사실 우리 학교에서는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자기 학교를 PR하고 홍보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는 지금 동인천이 본인 학교를 PR했거든요. 사실은. 그렇다면 교과 중점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려서 일반고에 29개 교과 중점 학교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학교가 과학 중점이고 어느 학교가 로봇 중점이고 어느 학교가 국조통상이고 어느 학교가 언어 중심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 장의 책자로 만들어서 중3 학생에게 안내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걸 안내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교육과정에 그렇다면 아까 인근 학교랑은 어떻게 공동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예시 자료를 만들어서 오늘 받으신 내용에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슬기로운 고교생활이라고 아마 올봄에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꿈들의 공동, 인천은 꿈을 두레가 모신 아마 경험 저희는 하셨잖아요. 같이 마을처럼 내 걸 너 주고 네 걸 나도 주고 서로 주고받고 나누는 이걸 두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꿈을 서로 나누자. 그래서 꿈둘의 공동교육과정입니다. 100년고에 있는 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인천의 같은 교육과정인데 이렇게까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꿈들의 공동교육과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에 온라인까지 연결을 해야 되겠구나. 그럼 전국이 다 같이 의뢰해 놓는 상태입니다. 전국의 교육부의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안을 담당하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연구관, 연구사, 주무관 해가지고 팀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대학 협력인데 대학이 너무 멀리 있으면 가기 어려워요. 근데 인천은 참 구조가 좋습니다. 인천 내에도 대학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인근 경기도 내에 또 서울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수도권 안에서는 하루에 왔다 갔다 할 거리가 되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사실은 볼 수 있는 상황에 지리적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안내로 중3을 위한 안내 책자가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준비해서 다 배부할 겁니다. 중3이 알고 고등학교에 가서 그러면 중3 때 내가 놓쳤어요. 우리 중3이 다른 데 있다가 전화 갔어요. 그렇다면 고1에 들어가자마자 3월부터 이 작업이 시작됩니다. 학업 안내서, 진로, 학업 가이드, 교과목 안내 이런 식으로 책자가 또는 안내서가 설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자, 학교에 신형고는 이렇게 과목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아이들이 나는 이렇게 선택할 거야. 그러면은 너무나 난해하게 펼쳐집니다. 사실은 100개를 다 열 수가 없어서 처음에 아이들에게 받았다가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서 학생들이 나는 이 영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고 싶어 라고 해서 전체를 다 맛보는 A형, B형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신형고 사례는 신형고도 선도학교입니다. 선인고와 인하여고는 공동교육과정에 밴드형으로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지금 우리 인천에 연극교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10분 있습니다. 그분 중에 9분은 강남 영산 미디어교에 계시고요. 한 분은 일반고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선인고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저는. 연극 자격증을 가진 교사는 연극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연극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자격증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렇게 해서 그러면 거기 있는 디지털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콘텐츠 제작하는 거 이런 것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공동교육과정으로 열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일반고에 있지만 로봇이나 이런 선생님 중에는 로봇이나 이런 기계에 전공한 분이 일반고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절반 이상이 이런 전공을 가지고 계십니다. 열렸습니다. 더하기고 우리 학교 같은 거는 사실은 조리과가 있고요. 저희는 그다음에 화공과가 있어서 바이오과가 있습니다. 바이오를 열어주고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공동교육과정 인천이 하고 있는 고교학점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편성운영 안내 책자 17년부터 시작해서 준비해서 이렇게 개정 과목 안내서 학생들에게 다 구체적으로 저걸 드렸더니 학교마다 발빠르게 더 추가해서 저희가 나간 거는 123쪽이었는데 300쪽을 만들어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마다 추가해서 하고 있지 안 하는 학교는 없는 학교는 없습니다. 고등학교에 가시면. 그래서 이런 가이드 맨 끝에 있는 가이드북은 전국이 다 똑같이 나가는 가이드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모든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 이제 놀라운 사실이 이렇게 해서 인천 세운고가 작년부터의 연구학교입니다. 고교학점제. 근데 3월에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무슨 과목을 배우려고 시작했다가 10월에 가니까 한번 보시죠. 21번째 수정안입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수정하고 왜냐하면 학생들이 원하는 100과목을 다 열어줄 수 없으니 또 타협합니다. 그럼 유사 과목으로 교과군을 맞춥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서 21번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교육과정 편성표가 나옵니다. 학교들은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개인의 학생은 어떻게 되느냐. 개개인의 학생은 이렇게 됩니다. 김땡땡 학생은 나는 자 이런 지금 수강신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 안에 들어가면 나는 이거를 선택할 거야. 나는 어떻게 갈 거야 라고 이렇게 수강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화 교육과정이지요. 이걸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은 시작됐는데 이게 이제 졸업제도까지 가져가는 요 단계가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2025년까지 쭉 가고자 합니다. 고교학점제가. 자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인천 고교학점제 기준은 다양성. 아이들이 다양한 과목을 배우니까 좋아. 다양한 것을 선택하니까 좋아. 자율적입니다. 내가 선택했어. 선생님이 이거 하라고 해서 엄마가 이거 하라고 해서가 아니고 내가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 근데 한번 해보니까 별로 재미없니? 그럼 2학년 때는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성. 거기에 평가가 들어가면 반드시 타당성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인 평가 방법들이 들어가고 타당한 수업들이 들어가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특성 아까 제가 29개의 교과 중점 학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42개의 과정인데 그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올해 4개가 늘어서 33교. 그리고 학생들이 그러면 부모님도 이렇게 질문하죠. 만약 어떤 학교에 7명의 학생이 선택했다면 이거 어쩌면 거기 개설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사가 없거든요. 그럴 때 교육청이 지원합니다. 그 과목의 자격증을 가진 분을 강사로 하고 여기는 한 반만 편성이 되거든요. 그럼 이 한 반을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도 개설할 수 있게끔 열어주자. 그 학교 내에서. 그리고 학교 속의 공간 조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리스타 실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카페에서 카페 공간 구성을 해서 토론이나 다른 어떤 프로젝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교를 바꾸고 있습니다. 환경들을. 그런 거.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과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해서 선생님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 방안으로 학생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이렇게 하나로 요약했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걸 지금 준비해서 운영하고 있고 안 된 부분들을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에 있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강신청 프로그램 하고 있고요. 자꾸 안 되는 부분은 개선하고 있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전문성 신장 연수, 워크숍, 모임, 배움의 공동체, 전문적 학습 나누고 있고
그리고 진로 지도나 선택형 교육과정 절차 등의 모든 과정을 연수나 가이드북, 매뉴얼 등을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 과목 안내서 개발 보급에서 이미 지원됐고요. 그리고 과목 설명서 박람회 올해 다 모여서 못하기 때문에 랜선으로 홍보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계획서 작성은 실행할 수 있도록 담임 선생님들 역량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마지막 단계로 학부모님을 이제 연수 시작하고 초등학교 그러면 이게 고등학교 학부모님은 사실은 시급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고 있는 거 하면. 그런데 이제 전면으로 시행될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5학년 학부모님 대상이 작년부터 이루어지고 있고요. 올해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내년에 가도 고교학점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학교들이 고교학점제 연구선도 학교 있고 제도가 도입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은 다 바뀌어 있습니다. 깜짝 놀라실지도 몰라서 이렇게 지금 연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선택해야 되는지. 거기에 부모님들을 도와주실 방법은 학생들과 대화해 주시고 눈을 맞춰 주시고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어제 좋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독서는 고등학교에 와서 독서를 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과목 선택이 벌써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고 늘어나고 다양해집니다. 그렇다면 독서 부분이 기초적인 여러 역량 등이 중학교 과정에서 독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독서는 간접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어제 중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그래서 독서라든지 또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얘기할 때 부모님께 물어볼 때 같이 찾아보는 겁니다. 부모님이 다 알지 못합니다. 자, 교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교사도 함께 가는 겁니다. 찾아보자. 아, 이거는 이렇구나. 그럼 네 생각은 어떠니? 자꾸 물어봐 줘야 됩니다. 네 생각은 어떠니?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네 생각은 어때? 그럼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라고 물어봤었습니다. 제가 자녀를 기를 때 아마 제일 그래도 잘했다라고 칭찬 받을 부분은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해를 굉장히 많이 피드백했습니다. 사실은 정직하게 이 자리에서 고백하면 제가 너무 바빠서 제가 뭘 찾아서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생각은 어때? 너 같으면 어떡하겠어? 그랬더니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 둘은 다 지가 찾아오더라고요. 자, 엄마를 잘못 둔 덕분에. 그런데 이제는 그게 조금 저처럼 내버려 두는 형은 아니고 같이 찾아가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역량을 길러주는 도움을 주는 자예요. 조력자입니다. 부모님이 플랜을 짜서 이끌어주는 리더가 되시면 안 됩니다. 조력자입니다. 그래서 조력자로서의 부모 역할이 중요해지기 시작하고 있고 그렇게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이 사실은 토론하고 나누고 하는 과정이 하루 종일에도 부족한 부분입니다. 대학 이슈도 많이 궁금할 겁니다. 그 부분에 편청 과정 3년 동안 어떻게 편청했는가 답변 드릴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시간을 보니까 1시간 10분간 저희가 나눴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동안에 짧지만 그래도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교육청에 가차없이 물어보시면 답변을 주실 거고 또 이거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자꾸 주시면 지금 계속 조금씩 법안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의견을 반영하고 또 검토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아이들과 교사들의 모습도 이전과는 많이 다름을 느낍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미래 사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슬기로운 고등학교 생활 방법들을 자세히 배운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의견 맞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연수 전체를 영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 유튜브에 이 영상을 탑재할 예정이니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3가지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 받은 질문 외에도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네이버 밴드에 궁금한 점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 핸드폰으로 연수 운영 과정에 대한 설문지를 이제 주소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내일쯤 보내드릴 건데요. 거기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다음 연수를 준비하는 데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연수한 내일의 내용의 책자 파일 밴드로 공지사항에 올려두었으니 다운받으셔서 언제든지 참고하시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책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학교에 연락을 하셔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슬기로운 학교생활 학부모 연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연수에 참여해 주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